네, 윤석열 검찰총장 아주 한심하지 않습니까? 네. 눈, 귀가 됐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있죠.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보도한 언론, 제보자 등을 처벌해달라. 50초 다 됐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예, 이른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됐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까? 네.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어요? 그때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아,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그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판사 사찰 문건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 지금 보니까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감찰도 했었고요. 또 징계 청구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그 감찰 시기에 작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들은 추윤 갈등 프레임을 씌웠고요. 그런데 당시 후보님은 당대표셨어요. 이를 바로 잡으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오보를 했겠네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은 당정청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셨죠. 이제 그 이낙연 후보께서 논의는 추미애 장관님도 그 멤버셨습니다. 제가 늘 우리 당에 아실 겁니다. 저는 멤버가 아니죠. 법무부 장관은 그 당정청 논의에 갈 수가 기다려보세요. 없죠.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무렵에 당에서는 김종민 검찰개혁특위위원장, 김민석 의원, 정태호 의원 등도 멤버였고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가 추미애 장관과도 만나고 상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검찰개혁의 꾸준한 추진. 저는 대통령이 됐어도 그렇게 보수 언론 또 보수 야당의 그 왜곡된 여론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랬어야 합니다. 누구의 로비였는지 모르지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또 당에서도 엄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장관이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끝까지 지켰죠, 저는. 아니, 네. 그분이 그 자리 지키도록 지켜드린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는 그러면 사람이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지 거예요. 그 않습니다.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호호,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모르고 앉혔다 그러면 안 다음에는 장관 책임하에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죠. 그걸 어떻게 당대표에 지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러면 안 되고요. 더더구나 그 무렵에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안 드렸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국민께 사과한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장관이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미안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쪽에 탓을 돌리는 것은 추 장관답지 않습니다. 당시에 당정청 간에 부단하게 소통하도록 제가 종용을 했었고 그래서 당정청이 하나의 목소리로 검찰개혁에 임하고자 노력했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깜짝 놀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세상에 법무부 안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 인사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이 국기문란 사건인데요. 인사 논란으로 그거는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 온통 시간 순서가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8월에 비로소 인사가 있었고 인사 로비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재청권자이지 인사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청권자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11월에 판사 사찰 문건이 감찰 고의가 드러났는데 한창 감찰 중인데 당에서 국면 전환해야 된다. 재보궐선거 준비해야 된다. 이슈 전환하자. 경제 이슈로 가야 된다라고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청와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전달받았어요. 저는 지금 네.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 정부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지금 약간 황당해서 지금 그때까지는 윤석열 일당이 그런 국기문란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겠죠, 당에서도. 아니, 그러나 누군지 말씀 안 하겠다? 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가서 여러 가지 감찰도 해보고 징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혁 페달을 한창 밟고 있는데 분위기를 장관이 시끄럽게 한다. 스타일이 틀렸다. 양비론으로 가서 그것을 페달을 멈추게 해버렸다는 거죠, 당이.
그때 박 의원님도 내부에 장관 좀 시끄럽다 쪽에 있었어요. 인사청탁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안 밝히신 거죠, 지금? 그러면 이슈가 엉뚱한 데 가버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앞도 뒤도 없이 그 윤석열 사단인 손준성을 인사할 수 있었는데 왜 인사 안 했느냐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와서 예. 손준성이 추미애 사단이다 예. 하는 논리와 똑같아요. 12월 보궐선거에 국면 전환해야 된다. 당에서 건의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신상의 결정을 한 거고요. 또 개혁 페달을 밟고 있는 장관에 대해서 여론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방을 빼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추미애 후보께서 약간의 착고를 갖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손준성 검사가 원주지청장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된 것은 2020년 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 국면전환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이 보직 명칭이 변경되고 부장급으로 낮아진 것이 2020년 9월 3일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청와대나 당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큰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